러브 요셀프, 돈에 대한 무의식을 정화하면 삶이 달라질까요? 정화 방법도 궁금해요. 라고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제가 그 부자 되는 방법에 대한 그 영상을 좀 찍었고, 그리고 또 돈에 대해서 잘못된 무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 부자 되기 어렵다 이런 영상을 많이 찍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돈에 대한 뭐 정화를 한다? 정화라는 차원보다는 어떤 좀 돈에 대한 잘못된 느낌, 잘못된 믿음 이런 게 조금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요. 다들 부자 되고 싶죠. 다들 원하는 거 말하면 돈 많이 벌고 부자 되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 돈이 있으면 정말 많은 걸 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그 돈을 벌어서 그 많은 것을 하고 싶은데 돈을 벌어서 뭘 하고 싶은지 거기에 대한 것보다는 일단 돈 좀 벌어놓고 뭘 하고 싶은지 나중에 생각하자. 좀 이런 경향들이 많이 있죠. 사실 대부분들이 그래요. 다들 부자 되고 싶은 모습들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그 다음에 뭘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는 딱히 이렇게 손에 잡히는 그림이 없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겁니다. 왜 끌어당김의 법칙 얘기를 좀 할게요. 끌어당김의 법칙이 내가 어떤 바라는 것을 끌어당긴다, 믿는 것을 끌어당긴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부자가 되고 싶다. 자, 이게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부자가 되고 싶다는 건 내가 지금 현재 부자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부자가 지금 아니기 때문에 부자가 되고 싶다. 자, 이건 묘하게 좀 잘못된 끌어당김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아직도 많이 부족하고 결핍하다는 거잖아요. 바로 부자가 되고 싶다는 이 선언이 무의식적으로는 내가 가난하다는 선언이 돼버리고 그러면 자꾸 이런 결핍된 상황을 끌어당긴다는 거죠. 자, 그 돈에 대한 무의식을 정화라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성장 과정에서 돈에 대한 결핍이 굉장히 크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사실 경제적으로 어렵게 힘든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꾸 돈 하면 자꾸 그런 결핍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하기는 돈을 바라지만 끌어당기는 건 결핍을 더 끌어당기는 이런 상황이 생긴다는 거죠. 바로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진정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은 돈을 좀 끌어당기고 싶은 사람들은 내 마음에 혹시 이런 결핍이 있지 않나, 돈에 대해서 이런 결핍이 있지 않나, 내가 늘 없고 쪼들린다는 생각에 찌들어 있지 않나, 이걸 정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물론 쉽진 않겠지만 정말 진정한 부를 끌어당기는 것은 내가 그래도 부유하다, 내가 그래도 가진 것이 많다는, 내가 그래도 가진 것이 있다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여유 있고 부유한 느낌이 그런 것들을 더 끌어당기게 되고, 또 하나 돈 자체를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그 돈을 가지고 뭘 하고 싶은지를 끌어당겨야 되는 거죠. 그럼 그걸 하고 싶기 위해서,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 수단으로서 돈이 나에게 들어오게 되는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자꾸 그 돈 자체를 끌어당기려고 하고 부자가 되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내가 결핍하다는 걸 강조하게 되는 이런 것 때문이죠. 그래서 그 돈에 대한 정화나 이런 것들은 혹시 내 안에 이 돈에 대한 결핍의 느낌이 있지 않은지, 지금 너무 그것을 느끼고 있지 않은지, 바로 그 점을 초점을 맞춰드리고 싶은 그 부분이었습니다. 혹시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고요. 다음 질문. 정코님, 혼자 할 수 있는 미래 체면 방법이 있나요? 제가 몇 번 설명드렸지만 영상에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혼자 하는 체면은 쉽지 않습니다. 저도 많이 시도해봤죠. 초창기에. 정말 안 됩니다. 정말 안 돼요. 물론 이제 동영상 보고서 체면 걸리는 분은 가끔 있지만 그런 분들은 타고난 체면 감성이 좋으신 분들이고 대부분은 그거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간접적으로 이렇게 손가락 체면을 하거나 이런 걸 알려드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혼자서 직접적인 체면하는 건 조금 솔직히 어렵다. 왜냐하면 체면이라는 거는 나의 의식을 대신해서 그걸 유도해주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의식이 최면을 진행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의식이 밀려날 것 같으면 다시 돌아오고, 밀려날 것 같으면 다시 돌아오고, 이런 아이러니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혼자 하는 체면은 사실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차라리 그냥 명상을 해보시는 것. 왜 우리 명상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조금 뭔가 이렇게 시각적인 영감이나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명상도 우리 무의식에 접근하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명상을 한번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권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욜로 캣월드님, 뭐 좀 따라 무기력해지신다고요.
힘이 안 나요. 내려가는 잠수함 같아요. 극복하는 방법이요. 이 무기력함 정말 요즘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시죠. 근데 여기는 너무나 그 원인과 상황이 달라서 딱 이렇게 뭐 하나만 딱 말씀드리는 건 어렵지만, 제가 예전 영상에 무의식이 원하는 거 3가지를 확인하라 이런 영상도 있었고요. 그렇죠? 거기서 제가 그 한 문장으로 정리를 했죠. 수신제가 지구평천하, 바로 여기에 우리의 무의식이 원하는 것이 다 있다. 제일 첫 번째 수신, 나의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것, 이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뭔가 이렇게 대단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최근에도 올렸던 영상 중에 그런 게 있죠. 무기력 탈출하는 법에 아침에 이불 개기 이런 거, 이거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직접 그 효과를 누렸던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강력하게 추천하는 건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불 한번 탁 깨는 거, 그거 한 5분이면 됩니다. 내가 일어나 이불 한번 탁 깨고 정리하는 것 5분이면 돼요. 근데 그냥 막연하게 하는 것과 여기에 뭔가 의미를 두고 이렇게 이불을 정리하는 것은 느낌이 되게 다릅니다. 내가 일어나서 첫 번째 일과를 완수한 거잖아요. 첫 번째 과제를 완수한 거잖아요. 아, 내가 그래도 내 삶을 주도하고 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을 이끌어갈 수 있다는 그 첫 번째 시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작은 것부터. 내가 내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작은 연습부터 하는 거죠. 거기부터 시작해야 되고, 물론 진정 무기력을 탈출하기 위해서는 내가 진정 삶에서 바라는 것, 내가 뭔가 잘 풀리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찾아야겠지만, 그런 것들은 굉장히 먼 과정이고, 이런 것부터도 예전에 초반에 올렸던 영상 팔굽혀펴기 한 번으로 인생이 바뀐다, 이런 것들, 바로 이런 시도부터 하시는 것, 그것이 되게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홀리템플님 조금 좀 읽어볼게요. 길게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뭔가 악몽 꾸신다는 얘기인가요? 악몽인가? 아니면 뭔가 자꾸 불안하다는 뜻인가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일단 본인에 대한 좀 믿음이, 뭔가 과거의 여러 가지 사건들이나 뭐 실패에 대한 트라우마 이런 것들이 생기다 보면 자꾸 그걸 기반으로 한 미래를 보게 되죠. 그리고 자꾸 과거에도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럴 것 같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되고, 악몽에 대한 얘기인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일단 꿈은 거의 70%가 우리가 걱정하는 것들이 꿈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굉장히 극대화시키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남자분들이 이해하실 거예요. 군대 전역하고 나서 6개월 동안 최고의 악몽은 아직도 군대에 있는 꿈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 고등학교 때는 뭔가 이렇게 시험 망친 꿈, 아직도 그때 꿈은 소름이 끼치는데, 이런 꿈들, 내가 정말 가장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것들이 꿈속에서 굉장히 과장돼서 나오죠. 이건 꿈의 본성입니다. 꿈이 뭔가 이렇게 예언하거나 안 좋은 거를 예지해서가 아니라 그냥 꿈의 본성 자체가 그래요. 내가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것들을 극대화시켜서 보여주죠.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악몽이 이런 것들을 예지하는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왜 내가 자꾸 이렇게 불안해할까? 뭐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는 거는 순기능도 있습니다. 뭔가 우리가 더 나쁜 일을 막아주는, 예방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순기능도 있죠. 절벽으로 가고 있는데 아무 두려움도 안 느끼면 그냥 떨어질 거잖아요. 뭐 그런 기능도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두려움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정말 현실적인 두려움에서 오는 것인지, 아니면 조금 너무 과장되거나, 아니면 예전에서 왔던 그런 두려움인지, 그 두려움과 초조 불안이 어디서 오는지부터 좀 확인하는 것. 그런데 우리가 불안할 때는 그 원인이 뭔지 모를 때, 어디서 오는 불안인지 모를 때가 가장 두렵습니다. 그런데 그 불안의 원인을 알게 되면 그 크기가 확 줄어듭니다. 정말 그래요. 정말 그래요. 제가 예전에도 영상 찍었는데, 뭔가 이렇게 그런 실험이 있었죠. 저주파를 느끼면 사람들은 그 소리를 직접 귀로 들을 수는 없지만 뭔가 이상한 느낌을 느낍니다. 막 울렁거리는 것 같고, 조금 과민해지고, 마치 누가 막 귀신이 나올 것 같고, 막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불안한 예감이 막 들기 시작하는, 근데 그 소리는 느껴지지 않으니까 왜 그런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실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실험자들한테 여기는 귀신이 나오는 방이다, 이렇게 설명한 다음에 모아놓고 그 저주파 발생기를 틀어놓으니까
정말 막 이 사람들이 막 불안에 어쩔 줄 모르는 겁니다. 정말 귀신 나오는 것 같은 환각도 보기 시작하고. 그런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니까 아 그런 거냐고 그냥 갑자기 편안해지고 두려움이 싹 사라지는 이런 경험들이 있죠. 그래서 그 두려움의 원인을 조금 한번 깊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드리고 싶고요.